대한민국 인구 저출산 문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보고자 자리 마련하였습니다. 저는 학교와 지역 사회를 사랑하는 모임의 인구 인식 개선 강사 유태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구 문제에 대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나 이웃 간에 모여서 얘기할 때 인구 문제가 빠지고 얘기할 수가 잘 없어요. 이 숫자 0.78 숫자가 보이죠? 이 숫자가 뭔지 여러분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이제는 하도 얘기들을 많이 해서 0.78은 2022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당해 연도 출생아 수에다가 임신 가능한 인구수로 나누어서 나온 숫자이고 그 숫자가 2022년에 우리나라는 0.78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건 22년 숫자이고 23년 올해 통계는 제가 여기 올리진 않았지만 0.72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아래로 다운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0.78이라는 숫자 속에 그 해 당해년도에 출생아 수가 얼마냐 하면 24만 9천 명이었습니다. 24만 9천 명 엄청 많은 숫자로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1960년대에는 한 해 출생아 수가 많을 때는 150만이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해마다 100만이 넘었었는데 그 인구가 지금 24만 5천 명, 9천 명 이렇게 하면 4분의 1도 한 7분의 1토막이 거의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태어나고 있으니까 세계에서 뭐 제일 먼저 사라질 국가 대한민국 뭐 지금 각 지자체에서들도 사라질 소멸될 지역 이런 게 매년 우리한테는 발표돼서 우리가 그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 보이시죠? 청년 82%는 미혼, 10명 중 3명은 용돈 타쓴다입니다. 청년 82%가 결혼을 아직 하지 않고 있다는 상황인데 청년 인구 중에서 우리나라 지금 청년 인구를 보게 되면요. 여기 그래프에서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자세히 좀 보시면 1990년도에는 청년 인구 비중이 31.9%였어요. 근데 그게 해마다 숫자가 다운이 되면서 2020년도에는 20.4%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2050년은 추정이지만 2050년도에는 청년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11%가 될 것이라는 중앙일보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정도 될 것이라고. 다음 그래프를 또 보시게 되면 청년 10명 중 8명이 미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그래프 파란색 보이시죠? 파란색은 남자 그리고 빨간색은 여자인데 남자들이 86.1%가 2020년도에 결혼을 하지 않은 인구였고요. 근데 여자들이 좀 더 많이 했어요. 여자들은 76.8%가 결혼을 한 인구였습니다. 그리고 연령별 그 미혼 비중을 보게 되면 19세에서 24세는 결혼하지 않은 인구가 98.7%예요. 그죠? 이 그래프에서 보면 그리고 또 그 25세에서 29세는 87.4%가 결혼한 인구였고 그리고 30에서 34세 인구를 보게 되면 56.3% 정도가 결혼을 한 인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가 결혼을 한 비율이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이 숫자만 다른 게 아니고 남성과 여성의 그 결혼에 대한 생각들도 물어보면 남성들은 결혼에 대해서 뭐가 어렵고 힘들고 해서 결혼을 깊이 하느냐고 질문을 해보면 남성들은 경제적인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깊이 한다든가 늦춘다든가 하는 이유가 많고 여성들은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 육아 문제라든가 시댁
관계에서의 그 압력 등으로 인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결혼은 안 하면서 아기는 갖겠다고 하는 여성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5년마다 한 번씩 저출산 고령화 기본 계획을 발표합니다. 근데 제4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 계획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삶의 질 향상을 꾀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의 질이 향상이 되면 남녀가 모두 다 좀 더 행복해지고 할 텐데, 남성과 여성이 모두가 행복하고 평등하려면 어떤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인가, 방안들 많겠지만 요거 동영상인데 그냥 스쳐 지나갑시다. 우리 빠르게 넘어간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행복해지려면 우리 고정관념 속에서 남자 여자를 구별하는 고정관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들의 인식 속에는 나도 모르게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해 라는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데이트를 하면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내야 하는 거 아닌가? 요즘은 전업주부 남성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 남성들이 낮에 활동을 하게 되면 뒤에서 이런 말도 들린답니다. 저 집 애기 아빠 직장이 없나 봐. 이런 말들도 하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들도 여자는 여자니까 월급 좀 적게 받아도 되지 않아? 라는 이런 인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인식들을 한번 바꿔본다는 의미에서 나의 성인지 감수성은 어느 정도인가, 몇 점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걸 보시면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이게 yes인가 no인가를 한번 체크해 가면서 숫자를 세봅시다. 첫 번째,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상대방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yes이면은 하나를 추가해 주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성적 제안을 했을 때 침묵한다는 것은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yes이면 둘을 추가해 주세요. 세 번째, 남자가 스킨십이나 성적인 접촉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남자답지 못하다. 이것도 yes, no로 해서 체크해 주십시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성적 제안에 여자가 싫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속으로는 좋으면서 한번 튕겨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yes 한번 추가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혼자 있는 남자친구의 자취방에 여자친구가 흔쾌히 들어가는 것은 성적 관계를 허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한번 체크해 봐 주십시오. 이 청년들이 결혼을 뒤로 미루고 기피하는 현상 다음에 오는 영향은 우리나라 2022년도에 합계 출산율이 0.78이었습니다. 전국 평균이고 서울은 0.59, 부산은 0.72, 울산은 0.85, 또 울산은 좀 양호한 편이었고요. 더 최악은 부산 중구는 0.4%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예상은 합계 출산율은 0.72%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게 심각한 것은 이분들이 다음에 나중에 출산할 가임기 여성이 됐을 때 그 부모 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우리나라 문제는 앞으로도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는 저출산 현상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거나 지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가 전체의 솔잎이 걸려있는 문제이니만큼 우리 다 같이 고민하면서 좋은 방향을 찾아 나가는 것으로 해봅시다.